예. 일부에서는 어, 종목 선정, 어, 예상가 등락률로 종목을 몰고 그 종목 중에 일봉 봐서 내 종목 기준에 해당되는 종목 매매하고, 그 종목 몰아놓으면 사무장 가이딩도 거기 어디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어,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강한 종목의 지지가 피보나치 되돌림 어느 부분에서 오는지 나오는지 지지가 보고 타점 잡을 수 있고, 다만 333 ABC나 335 ABC로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걸 염두에 두면 손절이 더 쉬워진다. 뭐 격한 반응 얘기했죠. 격하게 좆될 수 있다라는 걸 인지하면 미리 선제적으로 손절할 수 있어요. 자동 손절은 당연히 걸어놓는 거고, 자동 손절보다도 어, 얼마 안 되는 게임비로 탈출할 수 있다. 그게 틀렸으면 다시 재진입하면 되죠. 기준을 다시 갖고. 아니면 아까 그 기준에 다시 부합되는 형태로 오면 다시 매수하면 되죠. 그죠? 다만 기준이 떨어져서 손절을 쳤다가 기준에 다시 부합돼서 다시 매수를 했는데 또 떨어졌어. 세 번째는 안 하는 게 좋죠. 그죠? 왜? 떨어질 때도 매물 소화하고 떨어져요. 이런 처음 듣죠. 우리가 보통 올라갈 때만 매물 소화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올라갈 때 박스를 두들기고 이런 거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 이 프리가이딩을 빨리 해야 되는데 자꾸 노하우만 알려줘. 상승했잖아요. 상승했고 이렇게 뭐 박스를 그려. 박스를 그리다가 예, 여기 중간 지점에서 뭐 이렇게 매물 소화를 하다가 올라가서 중간 지지받고 위에서 또 저항받고 내려오는데, 잘 보세요. 처음에는 이 저항이 컸다가 두 번째는 저항이 작았어. 저점이 올라가. 이러면 돌파할 가능성 많죠. 우리 무료주금에서 원전주 보성택인가 그거 했었잖아요. 그때도 설명을 다 드렸던 거고. 이런 게 매물 소화죠. 그죠? 왜? 매물이 소화되는 게 보여. 하락의 깊이가 좀 작고, 물론 이렇게 아래 꼬리를 살짝 달고 내려올 수도 있지만, 예, 저점이 높아지는 게 보여요. 여기를 매물 소화하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건 거래량을 봐야 되죠. 여기 저항의 매물 거래량이 요만큼이다. 그러면 요 윗부분에서 거래량이 뭐 이렇게 했어도 얼추 요 거래량만큼 여기서 소화가 됐으면 슈팅할 가능성이 많아요. 거래량 무시하지 마시고, 보더라도 여기 내려올 때는 거래량이 컸는데 여긴 거래량이 작죠. 그죠? 그만큼 매도세가 작다는 얘기죠. 이것만큼 매매가 체결된 거잖아. 그죠? 던진 만큼 이만큼 사들인 거고, 아빠든 개미든 이만큼 던진 것만큼 산 거죠. 다 받아준 거죠. 왜? 저점이 낮아지지 않았으니까 다 받아들인 거지. 매물을 소화한 거죠. 매도세를 이겨낸 거죠. 그죠? 작아지면서 돌파한다.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락할 때도 깼다가 이탈, 깼다가 다시 올라와. 그럼 이때는 요 밑에 어디서 손절 라인 긋고 손절했어. 다시 올라와. 박스 하단이야. 하단에 지지받는 것 같아. 지지 확인하고 샀어. 또 깨. 또 손절했어. 또 올라와. 그럼 이 세 번째는 안 사는 게 좋다고.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매물 소화하듯이 우리가 돌파한 다음에 여기서 매물 소화하고 가잖아요.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락할 때도 요걸 설명드리는 거야. 하락 추세여야겠죠. 이렇게 하고 이 중간에서 이렇게 머물다가 내려와서 깼다가 올라갔다 깼다 올라갔다 여기서 막 머물다가 깬다고요. 그죠? 세 번째는 안 사는 게 좋다. 왜? 매물 소화하고 급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올라갈 때도 매물 소화하지만 내려갈 때도 매물 소화한다. 내려갈 때는 뭘 매물 소화를 해? 자기네 매물을 떠넘기는 거죠. 더 떨어질 걸 알고 계획하고 있으니까, 설계하고 있으니까 매수세가 있을 때 본인들 물량, 아빠들 물량을 털어내는 거예요. 매물 던지는 거지. 던질 만큼 던지고 급락시키고. 예, 이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프리가이딩 들어갈게요. 프리가이딩 들어가겠습니다. 종목이 워낙 많아서. 주요 종목만 볼게요. 일단 시간 되는 데까지 주요 종목만 보고, 카카오는 카카오는 일단 전략을 뭘로 드렸어요? 몇 개만 과거 전략, 지난주 전략 말씀드리고,
다음 주 거 얘기할게요. 하락 10파 후 쌍바닥 박스 정돌지 매수. 이게 언제냐면 금, 목, 수, 화, 월. 그죠? 이날 드렸어, 이날. 이날 드렸어. 하락 3파라는 건 여기 한 파동 더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만 볼게요. 이날 드렸으니까 24일이 월요일이에요. 하락 3파 나온다는 건 이렇게 올라왔다가 더 빠진다는 얘기죠. 빠지면 뭐예요? 빠지면 쌍바닥 박스, 그 박스 정돌지 매수해라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갔어요? 결과적으로 파동이 여기서 나왔죠. 그죠? 이렇게 나온 거잖아. 이렇게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죠? 뭐 대충 그려보면 여기서 나왔어. 하락 3파가 나온 거예요. 나오고 이게 짝꿍대기 쌍바닥 그렸죠? 그럼 여기가 이거를 여기다 놓고 이걸 전체로 보여드려야 잘 보일 테니까 여기만 이렇게 보면 뭐 많이 가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짝꿍댕이 쌍바닥 나오고 정돌지가 나왔죠. 그죠? 역별이지만 파동이 다 나왔잖아. 그죠? 파동이 다 나왔죠. 이 보면 그러니까 크게 보면 결과론적인 파동을 보면 A, B, C가 나온 거죠. 그죠? 예. 파동을 그릴 때 결국은 결과론적으로 ABC가 이렇게 나왔구나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현재성에 맞는 카운팅을 해요. 왜냐면 요렇게 나왔잖아요. 요 상태에서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A, B인데 B가 여기서 끝났는지 C가 바로 나올지 올라갈지 모르는 거지. 그죠? 어쨌든 그러니까 프리가이딩 전략을 드린 거는 뭐 요런 데가 타점이었죠. 타점이었을 거고 이거를 홀딩을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한 3.5% 수익이 났겠네요. 네. 이거는 대형주기 때문에 3%면은 일반 어, 일반 주식으로 보면 한 7, 8% 정도 비중을 태울 테니까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카카오페이 볼게요. 일단 카카오는 여러분이 매매를 안 하실 것 같은데 여기 VIP 분도 계시고 지금 박스잖아요. 그죠? 봐요. 일봉 어때요? 일봉? 잠깐만. 일봉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일봉 그림을 보면 엄청난 급락 나왔고 정돌지 나왔고 지금 주가 위치가 어때요? 주가 위치가 급락이 나왔고 정돌지를 갭 돌파했죠. 그죠? 갭 돌파했고 차익 실현 나왔다가 올랐고 파동이 1파 지금 뭐 대충 박스죠. 깃발형이든 뭐 예. 박스를 그리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빠질 수도 있고요. 빠질 수도 있고 이 돌파해서 상승 3파가 나올 수도 있어요. 시황에 따라 달린 거지. 대형주니까. 그죠? 그걸 이렇게 해서 그럼 보면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요렇게 대충 요렇게 박스잖아요, 지금. 그죠? 이렇게 박스고 생명선 어디에요? 생명선 저점이죠? 저점 얼마야? 57,300원. 그죠? 제가 VIP에 드렸던 게 57,800원이었어요. 57,800원이 중요한 라인이었는데 그 밑에까지 2차 라인은 여기까지였고 피보나치로 보면 이렇게 하면은 이거 못 끝내는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면 일단은 추적 종목은 좀 디테일하게 봅시다. 보세요. 38이 여기 38이 보이세요? 38이 위에서 이 파동 다 끝났잖아.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여기 적용이 되죠. 38이 위에서 지지가 나왔어요. 그렇죠? 지지가 나왔고 센 종목이죠. 센 종목이고 박스 추도를 그리면 요렇고 요렇고 38이 위에서 여기 38이 아이고
위에서 지지가 어쨌든 계속 나오는 종목이니까 현재까지 센 종목인데, 근데 여기 중심, 대충 중심, 여기 중심을 이탈했어요. 지금 박스 하단에 있어. 그러니까 조금 추세는 안 좋아요. 안 좋아. 단기적으로는. 금요일 날엔 안 좋았어. 안 좋았고. 그러면 이 종목을 어떻게 봐야 돼? 타점을 잡는다면. 주가 위치 아까 봤어요. 주가 위치. 봐요. 1파, 2파, 2파 조정 구간 중이에요. 조정 구간 중. 그죠? 조정 구간 중에 고점을 계속 낮추고 있어요. 그죠? 이 화요일 날 저점은 낮추지 않았고, 이게 382 위에서 발생이 됐고, 주가 위치 그렇고. 파동 추세 어때요? 추세 상방이죠? 그죠? 상방이고. 그다음에 파동은 2파, 2파에 있고. 그죠? 패턴은 박스 만들고 올라왔죠?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분봉 패턴은 박스죠. 그죠? 분봉 패턴은 박스다. 잠깐만, 이거 좀 이렇게. 분봉 패턴은 지금 박스고. 그죠? 어쨌든 요 라인만 지키고 있으면, 지키고 간다는 거는 뭐예요? 매물 소화하면서 3파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를 깨면 가격 조정이 좀 더 나올 수 있고. 그죠? 시나리오가 그렇다는 거예요.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아니 좀 더 횡보하거나, 좀 더 횡보하다 올라가거나. 근데 이제 일단 단기 분봉상은 역배열로 넘어가면서 주요 이평이, 여기 보시면 주요 이평이 하락하고 있어. 응. 박스 중간 이탈하면서 썩 좋진 않아요. 강하게 치고 올라가서 요 이평들이 돌아 나가야 좋은 거고, 흐름은. 근데 그거야, 이 하단에서 쭉 또 횡보하면 이평이 수렴되면서 다시 정배열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모르는 거예요. 이탈할지 어떨지. 중기분봉을 보면, 중기분봉을 봐도 썩 좋진 않네. 왜 이 역배열로 가잖아요. 그죠? 여기 보이세요? 역배열로 가는 게 지금 122평이 꺾였죠. 여기서 중기분봉인데 꺾였고, 또 하나 뭐예요? 강한 하락이 나오고, 강한 하락이 나오고, 피보나치로 보면 이 고점에서 반등이 618까지 나오고 꺾인 거예요. 뭐예요? 뭔 소리예요? 강한 하락에 618 반등에 하락 3파로 가고 있는 거죠. 이 깼잖아요. 여기를 깨진 않았죠. 종가가 딱 저점에 걸렸네. 깼다 안 깼다는 볼 수 없는데, 중기분봉상 보면 파동이 이렇게 끝난 거죠. 강한 하락, 618 반등, 618 좀 오버했지만, 그 다음에 여기서 종가를 맞았죠. 그죠? 저점은 한호가 내려갔다가 올라왔지만, 이렇게 끝난 거예요. 이렇게 끝난 게 파동이. 그럼 봐봐. 이 파동이 월요일 날 만약에 뭐 시황이 좋아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플랫 ABC가 나온 거죠. 플랫 ABC. ABC 파동 중에 플랫이 이거 박스 같은 거, 이런 거. 뭐 똑같이 등가를 그릴 수도 있지만, 이게 플랫 ABC죠? ABC. 그죠? 그러니까 쌍바닥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쌍바닥을 그리느냐 혹은 이탈하느냐가 월요일 날 관건인 거죠. 되게 중요한 관건인 거고, 지금 추세는 이렇다. 추세는 이렇고, 여기 보시면 중요한 지저스 라인은 요런데, 여기 깨면 위험하다. 여기를 좌측도 확대를 해보면, 여기도 저항받았던 자리죠. 지지받았던 자리. 중요한 자리예요. 382에서 지지받았던 지저스 구간이고, 상승할 때 파동에서도 저항받고 지지 아랫골이 단 중요한 가격대죠. 그죠? 그리고 현재 중기분봉상 파동도 이렇게, 이게 플랫으로 갈지 이 18로 갈지는 봐야 된다. 근데 대신 중요한 거, 역배열이다. 역배열이라고 무조건 하락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좀 농후한 거지. 농후한 거고, 또 고점을 계속 낮추고 있는 것도 또 별로고. 그렇지만 여기를 깨서 완전 이 종목이 죽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242평이 중기분봉에서 올라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하락 18로 떨어져서 여기서 지지받고 박스 만들고 다시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모른다. 모른다. 예.
이런 식으로 종목 추적을 하는 거예요. 시나리오를 쓰고 계획은 뭐예요? 계획은 그러면 이제 프리가이딩은 이제 이런 계획에서 나오는 거죠. 올라갈지 내려갈지 추적해 봐야 된다. 근데 길게 보면 박스다. 박스고 그러면 나는 만약에 이게 이탈하면 볼 거 없고 이탈하면은 이거는 대형주니까 이거는 매도 단타를 칠 수 있죠. 매도 단타 확인하고 우리 주선사니까 봐요. 여기 242평이 중기부동산 올라오고 있었고 요걸 여기라고 보고 이거 이탈했어. 이탈했는데 반등했다가 요 중요한 382 구간 지저스 구간에서 이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면서 내려온다라고 할 때 우리는 여기서 매도 칠 수 있죠. 확인하고 이게 뭐예요? 역돌저. 뭐 쉬운 발음은 역돌지. 그죠? 이 저항 확인도 어쨌든 뭐 그냥 발음 편하게 역돌지라고 보고 예. 우리가 정돌지 아시지? 이거 역돌지죠? 그죠? 이거 역배열 나고 돌파했다가 그죠? 반등 났다가 이게 저항으로 바뀌고 다시 빠지는 사락 3파로 가는 이때 매도지. 매도고 어느 구간에서 지지를 받을지 모르지만 아까 올라오던 15분봉의 242평까지 일단은 두고 보고 그 전에 이제 반등 나오면 여기서 이제 분할 익절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1% 2%대에서 일단 익절을 해나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1%만으로도 뭐 100만 원 이상 수익이 나오니까 욕심보다도 1% 2%대에서 뭐 100만 원 150만 원씩 계속 확실한 자리에서 챙겨 나가는 거예요. 주선사는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따가 리스크 관리에서 다룰 매매 스킬도 이런 방식이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먼저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예, 이런 걸 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주선사에서는 매도를 칠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게 만약에 역배열이지만 시황이 좋아지고 아직 이게 생명선을 끄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언제든지 반등의 여지도 확률은 낮지만 하락 가능성이 좀 높고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조금 확률상 낮아요. 지금 역배열이고 중기분봉상에서도 이게 플랫 ABC로 갈지 하락 18로 갈지가 아직 안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약에 월요일날 뭐 시황이 좋고 여기 뭐 인터넷 주들의 이슈가 있어서 갑자기 상승을 한다 해서 역배열이지만 지지받고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매수는 어떻게 타점을 볼 거냐가 중요한 거죠. 보면 중요한 가격대는 봐요. 지금 많이 부딪혔던 데를 보면 돼요. 많이 부딪혔고 중요한 라인. 어, 여기가 어떨까 싶어요. 이렇게. 물론 대형주들이라서 이렇게 잔잔하게 계속 부딪힌 데가 있긴 있어요. 근데 가급적 보수적으로 높여 있는 거. 여기 또 한 번 저항받았죠. 여기도 그렇고 중요한 건 요 파동에서 여기서 지지 나왔죠. 지지 나왔고 그죠? 여기서 깼고 이런 걸 봤을 때 여기 라인을 돌파하면 돌파 지지가 나오면 59,200원 59,200원 200원 이렇게 놓고 네. 이렇게 놓고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이해 가시죠? 어. 이런 식으로 프리가이딩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 가시죠? 뭐 다 프레임은 다 알려드렸죠. 패스트트랙 그죠? 주가 위치 일봉상 주가 위치 뭐 주봉도 보고요. 월봉도 당연히 볼 때도 있고 주봉도 볼 때도 있고 일봉은 필수로 봐야 되고 주봉이랑 일봉은 필수로 보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추세 보죠. 추세가 지금 상방인지 하방인지 헷갈리지 말아셔야 될 게 단타는 단타 추세에 맞게 추세를 보면 돼요. 헷갈리실 수 있어서 이거는 누가 봐도 지금 하락 추세죠. 그죠? 누가 봐도 카카오는 하락 추세야. 강하게 하락 추세야. 근데 지금 우리가 반등 구간에 있는 거잖아. 그죠? 하락이 브레이크 걸렸잖아. 박스 돌파 정돌지가 나왔죠. 그죠? 갭 돌파 정돌지가 나왔어. 이 얘기는 요렇게 3파로 갈 가능성이 좀 있다.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2평 수렴했잖아. 22평부터 2평 수렴해서 여기서 2평 수렴돼서 퍼졌잖아요. 그러면 2평 수렴
수렴 확산은 항상 3파로 갈 가능성이 높다. 잘 보세요. 힘이 응축됐다. 응축됐기 때문에 1파 가고 3파 갈 가능성이 높다. 100%는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하락도 마찬가지죠. 이평 수렴에서 하락하면 하락 3파로 갈 가능성이 많다. 비슷하죠? 약한 조정, 약한 반등. 그죠? 뒤집으면 똑같은 원리예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주가 위치가 어쨌든 하락 브레이크 걸고 상승 1파, 조정 2파에 있는데 이게 상승 3파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응? 높다. 왜? 시황도 어쨌든 지금 조정을 주지만 반등장에 놓여 있고 또 수렴 확산 중이고 또 이거는 낙폭과대 종목이에요. 대형주 중에. 예, 밸류에이션이 있는 낙폭과대 종목이죠. 일반 잡주 낙폭과대 말고 제가 일일과제 학습에 분명히 설명을 드렸죠. 잡주, 급등주, 테마주와 밸류에이션이 있는 대형주의 차이점, 지지의 어떤 다른 점, 특징 다 설명드렸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프리가이딩을 드려. 근데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프리가이딩을 지금 월요일 날 올라요? 월요일 날 오른다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얘가 추세상 방금 말씀드린 근거 있죠. 낙폭과대고 밸류에이션이 있고 인터넷에서는 우리나라 1등 주죠. 지금은 되게 약한 주식이지만 하락 브레이크를 걸고 정돌지를 만들고 1파를 만들었는데 중요한 건 이평 수렴 정배열이야. 그래서 이 박스 만들고 3파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간다면 중요한 저항을 돌파하고 지지하고 갈 건데 그래서 드리는 게 뭐다? 이 가격대인 거죠 결국. 59,200원 박스 상단을 돌파하면 정돌지 매수 가능이라고 드린다고요. 프리가이드.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그죠? 이 과정을 거치는 거고 그러면 시나리오는 됐어. 그죠? 시나리오는 됐어. 나중에 이게 깨졌다 하더라도 깨졌으면 또 깨진 다음에 박스를 다시 그려서 또 시나리오를 쓸 수 있고요. 만약에 약하게 깼다가 여기를 지지하고 반등을 줬어. 그리고 여기 뭐 박스 중간 여기 박스가 딱 중간은 아닌데 대충 이 중간을 돌파해서 지지받고 올라오고 있어. 그러면 59,200원을 돌파하면 한 번 파동을 주겠다. 이게 3파로 갈지 혹은 이렇게 쌍봉. 여기 지금 저항이죠. 이렇게 저항이죠, 지금. 이 저항. 이 저항봉까지 갈지, 저항 못 미쳐서 매물 소화를 할지를 모르지만 이 파동을 먹겠다는 거예요. 이 파동을. 이 파동을 먹을 수 있는 만큼. 능력권. 그러면 뭐예요? 시나리오는 드렸으니까 그다음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 계획이 일반적으로 자동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 계획이 대응에 다 녹아 있죠. 어떻게? 59,300원, 100원 호가를 더 올라가면 내가 거기서 자동 매수할 거야. 자동 매수 걸어놓고. 그리고 이게 1.3%, 2.3% 혹은 3%까지 올라오면 자동 익절할 거야. 뭐야? 잔고 편입에 다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3%가 가면 자동 손절을 할 거야. 라는 걸 다 걸어놨잖아. 자동 매매 하시는 분들은. 그죠? 직장인이나 뭐 계속 차트를 보실 수 없는 분들은. 그죠? 그렇게 되면 직장인들이나 뭐 차트를 못 보시는 분들은 그냥 자동 매매 대응이랑 진입까지, 매수 진입까지 다 맡겨놓은 거예요. 끝이야,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결과는 자동 매매로 끝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전업이야. 전업이라면 그리고 자동 매매를 혼용할 경우가 있고 자동 매매를 안 쓰는 경우가 있죠. 그죠? 자동 매매를 일단 혼용을 한다라고 하면 59,300원에 샀을 거고. 그죠? 그리고 1.3%, 2.3%에는 일정 비율을 걸어놔요. 뭐 1.3%에 30%, 뭐 2.3%에 50%. 그러면 어떻게 돼요? 30%에 그다음 나머지 70%의 절반인 35%, 65%가 자동 익절이 되고 35%는 내가 손수 대응할 거야. 그러니까 반자동이죠. 반자동.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되게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예, 요 정도에 샀다고 치고 지금 여기까지가 3%가 좀 안 돼요. 안 돼. 이 한옥가 위에 사니까. 그러면 대충 보세요.
뭐 1.3% 여기서 한번 팔리고 2.3% 한번 팔리고 나머지는 3%를 못 간다. 이게 돌파를 할지 못 가고 빠질지는 몰라요. 그죠? 몰라. 그러니까 자동 매매 하시는 분은 뭐 3%에 100% 걸든 2.3%에 100%를 걸든 끝내야 돼. 끝내야 돼. 네, 마지막은 100%로 자동 매매 잔고편에 걸어놔야 거기서 다 팔려요. 그렇지 않으면 팔리다 말고 나머지는 쭉 자동 손절 때까지 그냥 계속 이게 횡보를 하든 뭐 고점에서 팔리진 않고 횡보를 하든 저점에서 횡보를 하든 혹은 자동 손절이 되든 혹은 자동 손절 위에서 마이너스가 났는데도 팔리지 않고 횡보를 하든 그런 결과가 나온다. 반자동하는 사람은 그러면 여기서 이거 고점을 돌파하는지 보고 돌파하면 홀딩, 돌파 못하고 윗꼬리 달고 빠지면 뭐예요? 그냥 익절. 그게 좀 유리하고 혹은 우리 원칙대로 일단은 수익을 봤으니까 1.3, 1%, 이게 1%라고 치면 1% 내려오기 전까지는 그냥 홀딩해. 여기서 매물 소화를 하는지 어떤지 내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그죠? 매물 소화를 하고 있으면 놔두면 얘가 돌파를 하죠. 그죠? 돌파를 하고 나면 적당히 내가 수익 챙길 만큼 익절을 하면 되는 거고. 그죠? 근데 매물 소화하다가 그냥 결국 1% 이내로 떨어지면 내가 자동 어, 익절하면 되죠. 익절하면. 그러니까 이 자동 익절은 어떻게 해? 빨리빨리 창에서 우측에 두 번째 칸에다가 그죠? 두 번째 칸에 지금 현재간 여기지만 이게 이만큼까지 빠지면 여기서 팔 거야. 여기다 걸어놓으면 터치하면 주문 접수 들어가고 팔리죠. 물론 시장가가 아니기 때문에 안 팔릴 수도 있어요. 늘상 지난번에도 강의했던 거고 이해 가시죠? 이 레파토리가 이해가 좀 가셔야 돼요. 그냥 대응하는 사람은 전업은 전업은 이제 본인의 기준대로 파는 거예요. 본인의 기준대로. 그 기준이 뭐 1.3%, 2.3%를 수동으로 하는 기준이 있을 수 있고, 뭐 예를 들어 케빈님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많이 하시죠. 케빈님은 이렇게 놓고 보통 박스를 한 칸, 요거 복사하는 거 아시죠? 복사를 하면 생겨요. 올려 이렇게. 예. 올리면 요 박스 한 칸을 목표치로 갖고 가는 거죠. 갖고 가고 그다음에 이게 전고 대접 완성은 대충 여기니까 음봉의 시가와 꼬리를 연결한 저항이에요. 또 음봉의 중심도 저항 라인이기도 하고. 요 라인 때까지 홀딩했다가 요 라인 부근에서 이제 익절을 하는 거죠. 그냥 한방 매도 하시는 분들 있잖아. 분할 매도 안 하시고 한방 매도. 케빈님이 보통 한방 매도 하시죠. 한방 매도라고 하니까 뭔가 침수란 이름 같다. 침 놓는 거. 이해 가시죠? 여기서 그냥 한 방에 걸어놓고 하는 매매 스타일도 있으시고 이 중간중간에 내가 적당히 익절을 하고 마지막에 파는 시스템도 있고 대응 시스템도 있고 본인이 결정을 하고 매매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대응을. 이 매수하는 것도 기계적으로 내 무기에서 하듯이 대응도 일괄되게 하는 거예요. 일괄되게 하면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더 갔다고 후회할 일도 없어. 나는 내가 8자리를 팔았거든. 뭐 케빈님은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죠. 케빈님은 더 가도 신경 안 쓰시는 양반이야. 그냥 내 팔 때에서 잘 팔았어. 아싸 땡큐. 근데 그냥 애교나 장난으로 내가 팔면 더 가네? 이러시는 거지. 거기에 신법 낭비하는 양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셔도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신법 낭비하면 문제야 그게. 항상 아씨 내가 팔았더니 나는 어? 요만큼 먹었는데 더 날라가. 막 이런 거. 특히 누가 제일 그래요. 누가 대표적인 응? 대표적인 떠오르는 양반 있죠. 그죠? 머릿속에 여러분들 각자가 다 자주 이러는 사람. 자주. 내는 몇 호가 먹지도 못하고 0점 몇 프로밖에 못 먹었는데 와 이따가 슈팅 날렸어. 막 아쉽다 난리치고 이런 사람 있죠? 누군지 떠오르죠? 네, 그 사람. 그 사람이 안 돼. 그분 제가 지금 진짜 기백 번 가까이 뻥치면 기백 번 가까이 얘기하는데 제발 시스템으로 매매하세요. 시스템으로. 내가 여기서 팔려고 원래 딱 계획을 했고 내 원래 여기서 익절을 하는 구간이야.
그걸 끝이야. 욕심이라고. 자꾸 내 깜냥과 그릇, 내 실력 이상의 걸 먹으려고 하는 건 도둑놈 심보라니까. 도둑놈 심보라고. 그는 오래 못 가요. 그럴 때 또 도둑처럼 수익이 많이 날 때도 있고 얻어 걸려서 그럴 때도 있지만 그건 다 그냥 신법 낭비야.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일희일비하지. 이게 설명드렸고, 아이고 이거 이렇게 해서는 뭐 끝도 없겠다. 어쨌든 전반적인 어떤 매매 기법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 이제 추적 종목은 좀 자세히 봐야 되니까 봅시다. 일봉입니다. 일봉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도 말이 많죠. 자사주 매입했는데 이만큼 빠져갖고 빚진 사람 되게 많고, 그죠? 욕 많이 먹고 그러죠. 그런데 뭐 보시면 여기 지쳤었죠. 강한 저항대고 결국 하락이 쭉 왔고, 대세 추세는 하락이에요. 카카오랑 마찬가지로 낙폭과되고 여기서 박스 만들었고 또 여기에 강한 저항이죠. 여기 갭, 그죠? 근데 이 갭마저도 매물 소화하고 돌파했어요. 그죠? 정돌지 돌파했고, 정돌지로 돌파해서 매물 소화하고. 왜 여기 매물소 왜 나왔어? 여기 매물소 왜 나왔어? 퀴즈 아까 했던 거고. 주간식 여기 매물 소화 왜 나왔게요? 5초 드릴게요. 5초. 5, 4, 3. 제발 한 명은 나와라. 한 명은 나와라 제발 좀. 2, 1, 0.5, 0.3. 없어? 여기 왜 나왔냐고. 여기 음봉 진짜 없어요? 골조, 그죠? 골조. 520 대골 골조. 응? 법칙처럼 나와야지. 법칙처럼. 빼꼼 돌파 박스임. 그러면서 골조가 미리 나왔죠. 그죠? 기준봉이 딱 나왔기 때문에 520 대골로 가는 거는 명확한 거야. 명약 관한데 골조가 먼저 나왔죠. 그죠? 주무시는 거야. 진짜 몰랐던 거야. 아니면 의구심이 드네. 이거 몰랐으면 안 되는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 뭐 모를 수 있어. 그리고 나서 어때요? 주가 위치가 상승 일파가 엄청 강하게 나왔죠? 그죠? 이 저점 대비를 보면 몇 프로야? 뭐야? 110? 100, 120%? 난 100, 이렇게 강하게 나왔어? 뭐야, 이거? 야, 너 뭐하냐? 어허, 이거 안 되겠구만. 어허, 너 왜 그러니? 뭘 잘못 만진 거지? 너 뭐 그러니? 다른 종목. 왜 그래, 이거? 내가 뭘 잘못 눌렀는가 보다. 음, 뭐니? 너 뭐니? 너는 가라. 네가 다시 봐라. 골조. 항상 기억하세요. 매물 소화가 제일 중요해요. 골조 매물 소화죠. 그죠? 우리가 주식을 할 때든 음, 선물을 할 때든 이 매물 소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수요 공급. 음. 뭐 잘못된 캔 아니 아까 전에 이게 안 되더라고 이게. 예. 어쨌든 뭐야 이거 지금 몇 프로 이 저점에서 얼마 갔냐면 대충 와 100, 91%? 어마무시하게 갔네. 이렇게 많이 오는 줄 몰랐네. 예. 이때. 그래서 어쨌든 상승 일파가 와 여기는 갭까지 뛰면서 난리 부르스를 쳤네. 엄청 강한 거죠. 지금 대형 중에서 가장 강하죠. 그죠? 여기 요렇게 여기나 요렇게 저항 라인으로 보면 예. 여기를 그냥 돌파했잖아. 그리고 지지가 나왔네 여기서. 그죠? 지저스 구간에서. 근데 결과적으로 이 위치가 주가 위치가 어때요? 상승 일파. 그다음에 지금
조정 2파 나오고 있죠? 이렇게. 그죠? 쉐기형일지 뭐 분봉을 봐야 되고. 주가 위치가 뭐다? 낙폭과대 종목에서 굉장히 세게 지금 쇼커버링과 함께 90몇 프로 상승이 나온 종목이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상방, 엄청난 상방이다. 그죠? 중기분봉 보면. 중기분봉 보면 이렇게 올라왔어. 어쨌든. 엄청나게 올라왔고, 어. 요거는 급등신호 종목에서 부신포님이 주신 지저스 구간대예요. 그걸 표시한 거야. 이게 0번, 1번, 2번, 3번. 저는 번호마다 색깔이 달라요. 그래야 이게 하락하더라도 이 구간이 몇 번 지저스 구간인지를 알지. 음. 어쨌든 갭 상승해서 갔고 보면 와 이거는 근데 피보나치가 의미가 없어. 여기 저점 대비해서 파동을 그으면 아이씨 어마무시하게 지금 올라갔고 조정이 되게 극히 미미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236에서 지금 지지받고 있잖아요. 여기 236 여기 안 보이시죠? 236에서 딱 236 바로 위에서 여기 고점 찍고 이 고점 이후에 여기 236에 근방에서 지지 나왔어. 엄청 센 거죠 지금. 네, 센 거예요. 중기 분봉상. 중기 분봉상. 어, 이거를 또 아까 이평을 네. 나왔고 반등 줬다가 이 반등이 어디서 꺾여요? 역배열되면서 여기 보시면 122평 꺾였죠. 우리 이평선 할 때 추세를 가장 대표하는 이평 무슨 이평? 이것도 퀴즈. 아카데미에서 배우죠. 무슨 이평이 추세를 대표해요, 보통? 어떤 추세를 기준으로 일단 잡아요? 몇 이평? 몇 이평? 그쵸? 122평. 예. 122평을 추세로 봐요, 보통. 예. 여기 꺾이죠? 여기서 꺾였죠? 그죠? 그러면서 데드 났죠? 이거 뭐랑 비슷해요? 뭐랑 비슷해? 아까 카카오랑 되게 비슷하죠? 그죠? 카카오도 여기서 급락 나왔잖아. 급락 나왔고 카카오는 618 부근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얘는 봅시다. 아이씨 어차피 똑같구나. 여기서 이렇게 얘는 그래도 꽤 많이 올라왔네. 한 80% 가까이. 여기 급락하는 음봉의 시가까지 고점을 찍고 빠졌어요. 빠졌는데 반등폭이 카카오보다 더 크고 지금 이게 하락 1파, 반등 2파. 근데 반등 2파가 되게 세죠. 그 다음에 중요해요. 조정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퀴즈. 이 반등의 강도하고 조정의 강도하고 반등이 세다 1번, 조정이 세다 2번. 다시 반등의 힘이 세다. 반등은 요걸 얘기하는 요거. 반등은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조정은 요걸 얘기하는 거야. 반등이 세다 1번, 조정이 세다 1번. 힘이 대부분 1번. 그죠? 그죠? 봐도 뭘 기준으로 볼 수 있어요? 뭘 기준으로? 일단 봉의 크기. 봉의 크기. 이 봉이 크다는 거는 가속도가 세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봉이 크다는 건 같은 시간 내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 시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기준 시간 내에 많이 상승했잖아. 이 얘기는 뭐예요? 기울기가 되게 가파르다.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같은 시간 내에 뭐 요만큼밖에 안 갔어. 그럼 기울기가 여기서 요렇게죠. 기울기가 요게 더 급하죠? 더 세게 올랐다는 얘기잖아. 그죠? 각도, 그죠? 각도. 예. 그래서 반등이 3파로 나왔어. 반등이 3파로. 보이시죠? 반등 3파. 3파로 나왔고, 조정도 지금 일단 3파로 나왔어. 3파로 나왔어. 근데 완만해. 완만한 건 좋은 거야. 완만한 건. 그죠? 완만한 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피보나치를 거꾸로 그려보면
여기 아까 저점, 여기 저점을 이렇게 그려보면 얘는 764를 넘어서 거의 뭐 80 몇 프로까지 반등 줬다가 조정이 약하게 나와 3파가 나왔어. 3파가 나왔어.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까 그런 의문을 가졌어야 돼. 그러면 어떤 거는 그냥 뚜렷한 ABC로 나와서 쌍바닥 만들고 박스 만들고 가나요? 전반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어떤 건 똑같이 ABC 나오고 이렇게 뭐 쌍바닥 만들고 가는 척 했다가 왜 333 ABC처럼 이렇게 또 세게 빠져요? 이걸 어떻게 구분해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일단은 수급이 굉장히 지금 일단 센 놈이야. 그리고 뭐 일단 피보나치로 236, 382에서 지지가 나올 정도면 좀 센 놈이니까 얘는 상방 가능성을 좀 더 두는 거예요. 상방에 대한 가능성을. 특히나 거기가 지저스 구간이면 특히나 더 상승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가 돌아나가는 타점으로 정돌지 타점을 잡기 굉장히 확률이 높은 편이고 어떤 건 또 하락 ABC파로 박스 깨고 박스 하단 이탈하고 333 ABC 나오면서 조정이 막 추가적으로 막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거 우리가 이제 하락 C파로 보는 거죠. 그 중에 기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기준 중에 하나가 급하게 내렸는데 또 급하게 올렸어. 물론 내려온 각도보다는 좀 완만하지만 근데도 내려오는 건 완만해. 이건 뭐냐면 좀 못생긴 V자 횡보가 될 수가 있어. 이건 횡보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이건 좀 이상하긴 하다. 뭐 이런 식으로 예. 해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강하게 반등했고 약하게 눌렸잖아. 이 얘기는 뭐야? 시황이 안 좋아서 급하게 사람들이 던졌는데 다시 급하게 사람들이 주워 담았어. 왜? 이게 횡보 아니잖아. V자잖아 지금. 이해 가시죠? 급하게 내리고 이렇게 완만하게 올리다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니고 V자로 올랐잖아. 이렇게 V자로 왔죠? V자로 이렇게. 네. 그러니까 뭐야? 오 싸다. 어떤 호구가 던졌네. 누가 막 산 거죠. 왜? 얘는 더 갈 거라고 생각하고 싸다고 산 거죠 사람들이. 근데 너도 나도 사. 그러다가 여기서 산 단탁분들은 여기서 이제 차익 실현을 좀 하고 또 돌아 나갈 때 또 누가 막 사. 거래량 터지면서 더 사, 더 사. 그리고 이 바닥에서 샀던 여기서 샀던 여기서부터 또 차익 실현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 물렸던 애들이 옆구리부터 던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항상 차익 실현과 그다음에 물린 사람들, 호구들, 물린 사람들이 매물이 돼요. 매도세가 나. 매도세가 나왔지만 강한 매도세가 아니야 아직까지는. 이 상승에 비해서. 그러니까 상승의 힘이 살아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상승의 힘이 살아있다. 그리고 하락의 힘은 상쇄됐다. V자로. 응? 우리가 시초가 매매할 때 뿔, 마. 그죠? 시가면 마. 다시 뿔. 뭐야? 양봉, 음봉, 양봉이야. 이 양봉의 힘이 이 양봉의 매수세가 이 매도세로 꺾였죠. 근데 다시 매수세가 들어왔어. 그럼 뭐야? 그러면 이 매수세가 지금 현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하는 거고. 시가제 돌파에. 마찬가지야. 하락의 힘이 셌지만 이거를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좀 급하게 올렸어.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어. 그죠? 많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다시 차익 실현, 매물 소화, 이 매물이 막 나와. 이걸 받아줬는데 완만하게 빠져. 이거는 결과론적으로 더 추적해 봐야 되지만 이게 A, B, C파로 빠졌고 만약에 좀 완만하게 A, B, C파로 빠졌고 여기서 완만하게 쌍바닥을 그리면 그리고 박스를 만들고 그리고 그거 오해하면 안 돼요. 쌍바닥이라고 저는 이렇게 그리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쌍바닥보다 캔들이 막 많고 지저분한 쌍바닥 많죠? 예, 그런 쌍바닥을 포함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이쁘게 쌍바닥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보기 쉬우시라고
예, 뭐 여기서 매물 소화를 하든 이렇게 돌파해서 나가잖아. 이렇게 나가면 이건 다시 이제 상방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단 여기 매물대가 쌓여 있잖아. 이렇게 완전 상방으로 추세를 돌리는 건 기남목에서 최소 여기 62평 입곡저 보이죠? 여기 요 부분은 돌파를 해줘야 돼. 그래야 아 이게 다시 추세를 상방으로 돌렸구나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서 나오는 정돌지 박스 돌파는 일단 추세가 단기적으로 꺾인 거야. 단기 분봉상에서 꺾였으니까 요게 이제 목표치가 여기가 되거나 여기가 돼야 되겠죠. 혹은 여기 시가나 다시 여기서 박스가 나오고 정돌지가 나온다고 추세가 전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하락 추세에 여기를 못 넘겼잖아. 우리가 상승이라는 건 뭐예요? 하락하다가도 여기서 무슨 생쇼를 벌이든 요 고점을 높여야지. 그리고 저점을 높여야지. 고점과 저점이 높여져야 우리가 아 이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구나. 이게 추세의 정의죠. 그죠? 박스 돌파가 나왔다고 무조건 상승 추세가 아니에요. 단기적인 추세 전환인 거지. 그러니까 추세 전환에도 대추세 전환이 있고 단기적인 추세 전환이 있고 중기적인 추세 전환이 있는 거죠. 분봉이나 상위 차트에 따라서 일봉상, 30분 봉상, 15분 봉상, 그다음에 3분 봉상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요 이후에 박스 만들고 정돌지가 나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목표치는 뭐 박스의 한 칸이나 뭐 상승분의 상승 1대1이거나 여기 고점이나 여기 저항들이에요. 여기선 일단 매물을 확인해야 돼. 여기서 윗꼬리를 단다? 그럼 일단 다 팔거나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거야. 추세가 돌아 나가는 거는 여기를 돌파해야지, 여기를. 그렇죠? 그러면 사무장이 주는 타점들은 대부분 어디다? 대부분 요런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로 보면은 너무 고가야. 이미 6, 7% 올라가 있는 상태라 드리는 것도 많아, 종종. 예, 그러면 부담스럽지. 만약에 여기서 확 올라갔다? 그럼 빼꼼하고 빠져서 손절 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제가 드리는 건 여기 돌파하고 지지가 나오면 상승 추세로 전환되니까 좋아요. 라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사는 시점에서는 만약에 차트가 이 바닥에서 팍 올라오잖아요. 그냥 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매물 소화하고 가야지. 근데 이 매물 소화가 내가 여기서 샀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3% 이상까지 빠져서 매물 소화한다. 그럼 손절 나는 거예요. 손절 나는 거야.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뭔 얘기야? 이 프리가이딩은 전업이 가장 유리해요. 전업이 가장 유리해. 딴 종목 볼 거 없이 제가 프리가이딩 드리는 종목만 그냥 롤링해. 롤링하다가 제가 드리는 라인 다 차트에 그려놓잖아요. 선도 그려놓고 캡션도 다 복사해놓고 그 지점에 왔어.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시나리오, 추세나 주가 위치를 한번 봐야 돼. 그게 확률을 극도로 높이는 방법이에요. 높이는 방법이야. 그죠? 높이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직장인들이 프리가이딩을 준 걸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시황이 좋을 때는 그냥 1.3%, 뭐 2.3%, 100% 이렇게 해갖고 뭐 종목 선정해서 싹 자동 매매 거는 방법이 있고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어, 본인이 간간히 MTS를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런 자동 매매도 활용을 하시되 뭐 화장실 매매할 때 관심 종목에 사무장에 준 거를 관심 종목에 다 넣잖아요. 넣고 나서 보는 거지. 롤링을 하는 거야. 종목 클릭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 사무장에 준 가격 라인 때 근방에 왔나? 그러면서 일봉 차트 보고 30분봉이나 15분봉 보고 3분봉 보면서 제가 방금 했던 시나리오를 쓰는 거예요. 이게 추세가 완전 돌려나가는 건지 이 힘이 매도세를 일단은 이겨내려고 하는 추세인 건지 이러면서 가능성이 높은 걸 골라서 자동 매수 걸어놓고 일하면 돼. 끝. 그럼 나머지 자동 매매가 알아서 해주지. 여러분들이 아니 어떤 사람은 프리가이딩을 주면 어떤 사람은 계속 수익이 나고 어떤 사람은 하라는 대로 다 걸어놨는데 어떤 날은 뭐 당연히 수익이 엄청 많이 잘 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똔똔이거나 어떨 때는 손절이 좀 더 많을 때도 있고. 이런 이유가 뭐냐면 프리가이딩은 예언도 아니고요. 점쟁이가 점쳐준 게 아니야. 특히 월요일날 가요 하는 종목이 아니야. 그거를 오해하지 마세요. 이 종목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꾸미 종목들은 좀 선별된 종목들이잖아요. 돈이 한 번쯤은 들어왔던 종목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지금 하락 중이어도 돌아나가게 될 때 이게 길목이라고. 길목이라고. 근데 항상 얘기했죠. 매물수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길목인데 이 길목이 뭐 예를 들면 박스야. 박스인데 이 박스 상단에 정돌지를 줘서 한옥가 위에 자동 매수를 건다 쳐. 근데 보세요. 이 박스의 폭이 좀 커. 박스가 좀 큰 상태에서 이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면 당연히 조정이 나온다고요. 매물 소화가. 그죠? 근데 저는 이 종목이 길목을 돌파할 때 이게 이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지 중간에서 치고 올라오는지 각 종목별로 제가 다 알아요? 모르죠. 저는 길목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길목을. 요 길목을.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안 되는데. 카카오 갔다가 다시 카카오. 예. 길목을 알려드리는 거라 길목을. 그러면 보세요. 요 길목에서 여러분들이 월요일 날에 시황이 좋을 때는 뭐 얼마 지난주 지지난주인가 지지난주 그랬죠. 그 프리가이딩이 지지난주도 그렇고 몇 주째 이 반등장이 이어지면서 프리가이딩이 어마무시하게 수익률을 냈어요. 수익권이 꽤 많이 났어. 그거는 좀 하락이 좀 깊었던 종목들이 이 시황이 좋아지면서 너도 나도 막 상승을 한 거야. 그 상승의 길목에 프리가이딩을 들였으니 당연히 폭발적인 슈팅이나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라가죠. 그런 주는 프리가이딩이 또 대박을 쳐요. 근데 지난주 같은 경우 힘이 없었죠. 왜? 시황 지수 자체가 뭐 진짜 올라갈 만큼 올라갔어. 야, 이거 진짜 고점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봐요. 그리고 이걸로 볼까? 아, 어디 갔어? 일봉. 어, 보세요. 어, 그냥 선으로 볼게요. 어마무시하게 올라갔다고. 분봉이구나. 아, 이거 분봉이 있어. 이것도 분봉이야? 일봉. 일봉상에서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잖아요. 이거 보시면. 그죠? 이거 카카오페이도 많이 올랐기, 위에가 카카오페이고 아래가 얘가 코스피 200이에요. 음. 굉장히 급하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게 막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질 정도로 예,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코스닥도 그렇고 조정을 줄 만한 타이밍이었단 말이죠. 예, 코스닥도 조정을 좀 줄 만한 타이밍이었어. 그래서 어, 시황이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두는 게 그거예요. 시황을 첫 번째 두는 게 시황이 힘의 가장 큰 힘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시황의 가장 결정적인 건 미국 3대 지수 S&P랑 이제 나스닥 특히 나스닥하고 S&P에 되게 좌지우지되고 그 힘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나스닥이나 미국 장 지수들을 보는 이유가 그거고. 그래서 프리가이딩을 들여도 어떤 거는 바로 가고 어떤 건 안 가고 이런 것들은 그 종목의 특성도 있지만 일단 시황 탓도 있고요. 시황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다음에 시황이 별 문제가 없어. 급락 같은 게 안 나오고 횡보나 반등이 나오는 추세에서는 대부분 프리가이딩이 맞아요. 반등장에서는. 예. 근데 이게 그 어느 날 급락이 나오거나 미국장이 되게 이제 고점 패턴을 만들면 이런 날은 또 눈치를 봐 세력들이 이게 앞으로 주가 추이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살짝 슈팅 줬다가 빼고 빼꼼 돌파 나오고 이러면은 물리는 거야. 빼꼼 돌파가 뭐예요? 내가 10,000원에 줬는데 11,100원에 매수 자동 매수 걸어놨어. 근데 밑바닥이 나오고 갭 돌파로 빼꼼 돌파하고 개미들한테 물량 넘기고 쭉 빼요. 그러면 어떻게 내 거는 이게 사무장이 준 프리가이딩 그 저항 길목에다가 나는 자동 매수를 걸어놨는데 빼꼼 돌파하고 빠져버려. 그런 종목도 간간히 나오죠. 특히 시황 안 좋을 때는 좀 더 나오고 그죠?
그래서 음 가급적 시황이 되게 좋을 때는 프리가이딩을 돈이 지천에 막 깔려 있을 때는 뭐 종목 기준을 가지고 여러 종목을 해서 막 2.3% 뭐 이렇게 걸어 놓으면 대부분 수익이 나니까 이제 수익금이 꽤 생겨요. 근데 장이 안 좋을 때는 빼꼼 돌파로 먹을 때는 2.3% 먹었는데 자동 손 마이너스 3% 걸잖아. 손해지. 1대1 승률이 50%만 돼도 손실이 나요. 손실이 나게 되고. 그다음에 아까 그려드리다 만 게 뭐냐면 이 박스가 있으면 이 차동의 시작이 이 박스 하단에서 바로 여기 돌파가 나오면 바로 가는 경우가 드물어요, 확률상. 보통은 요 위에서 매물 소화를 하고 아까 매물 소화 그려졌죠? 매물 소화 작아지는 거 보고 가거나 그런데 돌파 나오고 나서 매물 소화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박스 상단에서 매물 소화 나오면 다행이야. 근데 매물 소화를 깊게 해. 자동 손절 이상. 그럼 내 건 손절인 거예요. 이걸 감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동의 시작에 따라서 매물 소화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이걸 걸어 놓을 때 손절을 보는 이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손절이 나오는 이유들. 그죠? 그러니까 조언은 뭐다? 시황이 좋을 때는 자기 기준에 맞는 종목을 여러 종목을 기준에 맞게 자동 매수를 이렇게 걸어 놓으면 승률도 그렇고 시황상도 그렇고 수익을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편이다. 반대로 시황이 갑자기 급락이 나오거나 나쁜 상황에서는 빼꼼 돌파 나와서 진입이 없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빼꼼 돌파로 진입이 나오자마자 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마이너스 4% 자동 손절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직장인의 경우 어 만약에 중간중간에 MTS를 화장실 매매나 할 수 있다라고 보면 좋은 건 프리가이딩 준 종목이 관심 종목이 있잖아요. 롤링을 하세요. 롤링을 하고 본인이 계속 시나리오로 판단을 내려야 돼요. 이게 지금 현재 사무장이 준 시점하고 지금하고 분봉상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일봉상도 달라졌을 거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길목을 이미 돌파한 것도 있을 거고 이 길목에 진입 타점을 안 주고 뭐 하락 시파가 나왔던 추가 하락이 나온 경우가 있어. 근데 거기가 지저쓰고 돌아나가는 박스가 보이고 박스 안에 보이면 그 상단에 자동 매수를 걸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자동 매매 맡기고. 그죠? 프리가이딩 근점까지 왔어. 그리고 나서 이게 아니라면 박스 하단에서 급하게 올라왔거나 매물 소화를 거쳐야 되는 과정이 아니라면 이미 매물 소화를 거쳤다면 특히 그러면 과감하게 자동 매수 걸어서 자동 이출 걸면 수익 볼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일단 주꾸미 종목 자체가 좀 꽤 괜찮은 종목들이고 좋은 종목들이고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이제 추세 시세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급하게 막 올라온 종목들 그런 것들을 여기서 돌파 나왔다고 사면 매물 소화 나오니까 당연히 물리죠. 물리죠. 예. 그래서 화장실 매매를 하신다 하더라도 짧게 내가 이 시나리오를 짜서 뭐 계획은 자동 매매에 맡기는 거고 예. 시나리오를 짜서 이게 지금 내가 여기에 걸어 놔도 파동상 문제가 없는지 매물 소화를 거쳐도 수익 볼 가능성이 많은지 이거를 자꾸 예측하고 해 보고 매매를 해 보고 그다음에 내가 매매한 게 물론 프리 가이딩은 사무장이 좋지만 이게 내가 이 시점에 미리 걸어 놓는 게 승률을 보는 거예요, 승률을. 승률을 보는 거라고. 밑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밑에서부터 팍 올라온 거는 매물수하고 자동 손절 가는 게 맞네. 이런 종목은 일단 롤링하다가 그 사무장이 준 프리 가이딩 근처까지 왔어도 이미 파동상 올라오느라고 지쳐 있는 애잖아요. 이 지쳐 있는 애들은 쉬었다 가야지. 근데 이제 쉬려고 하는데 거기서 자동 매수 걸어놓고 사줬어. 그럼 쉬는 동안은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음, 가급적 계속해서 시나리오를 쓰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본인이 좀 더 예리하고 승률 높은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돼. 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직장인들이 만약에 당일날 톡을 드린 거, 사무장이 당일날 현재성 있는, 그러니까 현재 오늘을 기반으로 주는 가이딩은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스크리닝해서 드리죠. 필터링을 해서. 그러니까
사무장이 준 종목줄, 가이딩 준 종목 중에 그거는 우리가 저기 유로주금이 가이드방 보면 되잖아요. 그죠? 유료 가이드방 여기에 타점만 모아놓잖아. 타점만. 그죠? 이 타점만 쭉 오늘 거 뭐 스크롤 몇 번만 하면 돼. 그죠? 그럼 찾죠, 금방. 근데 그게 MTS로 그 종목이 이미 돌파가 나왔는지 아니면 아직도 돌파 직전인지. 돌파 직전인 것들 자동 매수 걸어놓고 나머진 다 자동 매매니까. 그러고 들어가면 되잖아. 자기 일할 거 하면 되잖아. 아무래도 현재성 있는 가이딩이 좀 어느 정도 승률이 더 높겠죠. 프리 가이딩보다. 예. 좀 높을 수 있어요. 예. 요런 식의 요령을 피면 된다. 이런 식의 요령을 갖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 근데 이게 시점이 가긴 가는데 가면서 어떤 파동을 그릴지 제가 어떻게 다 예측을 하고 하겠어요. 그죠? 뭐 신도 아니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가려면 여기 길목을 반드시 돌파하고 가야 되고 중요한 거니까. 안 가는 놈은 진입 없으니까 뭐 상관없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갈 만한 놈만 롤링하면서 해놓고 거기서 종목을 선택해서 걸어두시면 돼요. 이 과정을 아무리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음, 아까 얘기했죠. 나사랑 진정한 나르시시즘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내가 원하는 걸 나의 행동으로 일치시키는 거예요. 뭐 극단적인 예로 로또 1등 맞고 싶은데 로또를 안 사는 건 미친놈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전 로또 싫어하지만 마찬가지야. 돈을 벌고 싶은데 주식 매매를 안 해. 물론 장기적으로 나중에 돈을 벌고 싶어서 지금 현재는 매매를 안 하고 공부만 해. 이거는 당연히 납득이 가죠. 시기적인 문제니까. 근데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은데 나는 주식으로 매매할 생각이 없어. 그럼 뭐 남을 통해서 펀드를 사든가 뭐 해야 되겠죠. 그렇죠? 내 행동과 일치시켜야 돼요. 마찬가지야.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이 이후에 직장에서 언제 잘릴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후에 주식으로서 뭔가 내가 대비를 하고 있다면 자꾸 이런 틈틈이 나의 습관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환경과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돼. 공부하는 환경 만들어야 되고 또 매매하는 환경을 본인이 틈틈이라도 내가 근데 매매를 안 해도 돼요. 근데 좋은 건 뭐냐면 직장인들은 모의 투자로 해도 되고요. 일단은 자신 없잖아. 그 짧은 순간에 내가 판단을 해야 되고 그게 적중해야 돈을 벌고 아니면 내가 잃잖아. 그죠? 공부도 충분히 안 돼 있어. 직장이나 바빠서. 그러면 모의 투자를 하시든가. 모의 투자도 귀찮다. 그러면 그냥 제가 화장실 갈 때마다 차트 보라고 그랬죠. 사무장이 준 건 뭐 있나 보고 이거 여기서 자동 매수로 이렇게 걸어놓으면 이게 수익을 볼라나? 내가 볼 때는 하면서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거죠. 사무장이 방금 여태까지 계속 반복했던 거 어, 보통은 일봉상 좋고 하니까 주겠죠. 사무장이. 그죠? 예. 내가 생볼 때는 주가 위치는 어떻고 파동은 어떻고 추세는 어떻네. 여기 지저스는 어디고 이평은 이제 골드가 나오려고 하네. 이 흐름 좋네. 이렇게 되면 여기다 자동 매수를 걸었을 때 이게 수익을 보나 안 보나 보자. 그러니까 모의 매매를 하는 거야. 모의 투자는 아니더라도 머릿속으로. 그러고 나서 또 다음에 화장실 갔을 때 어떻게 됐나 보는 거지. 아직 뭐 돌파 안 나왔네? 안 사졌네? 혹은 집에 가서 봤더니 나는 여기서 매수 상단 박스 상단 한옥가 위에 산다라고 가정했었는데 이거 슈팅 나왔네? 오씨 내가 맞췄네? 이런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노력을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디테일하게 본인이 뭔가 노력을 하셔야 돼. 그리고 승률을 잡아야 돼. 그래야 이제 시드도 태우고 그래야 돈을 버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 가늠해야 돼. 내 예측이 맞는지 내가 판단하는 게 맞는지 이게 음, 계속 그게 맞아떨어져야지만 맞아떨어져야지만 이제 가능한 거예요. 뭔가 본격적인 이제 그게 본격적인 어떤 이 스텝들이 밟아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예. 이건 프리가이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어 프리가이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매매법, 매매 이런 걸 더 많이 하네. 근데 오히려 이게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하고요. 예. 그런 생각도 좀 하고. 그다음에 카카오뱅크. 아 이거는 음 이거 지우고 카카오뱅크 추적 종목까지 보고 어 종목 선정은 지난번에 했는데 한 번만 더 반복할게요. 예. 그러니까 하나하나 타점은 오늘 프리가이딩 타점을 못 드리는데 9 시에 시작하니까 예 지금 기존의 종목에서 어떻게 일봉상 보면서 종목 선정을 해 나가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종목이 좋으니깐 '그 종목에서 타점을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지 를 보시면 돼요. 카카오뱅크를 봤었구나 아까. 우리가 카카오페이를 본 게 아닌가? 어 네. 음. 음. 카카오페이. 예 카카오페이. 아까 카카오뱅크를 열어 놓고 했었구나. 크게 뭐 문제는 아닌데 일단 뱅크는 타점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는 일봉상 어때요? 일봉상 카카오페이는 카카오뱅크. 뱅크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조정 2파인데 요 지저스 구간에서 지지가 나왔죠? 나왔죠? 근데 아직 이 종목은 쪼끔 주초에는 그래요. 왜? 520평이 이게 완만하게 꺾이잖아. 그죠? 이런 와중에 한번 양봉 520평 돌파하는 양봉 하나 만들고 다시 뺄 수 있어요. 그렇게 쌍봉을 만드는 경우도 많고. 분봉을 보면 네 박스죠. 네 박스예요. 박스고 얘도 아까 236 아까 236 구간이었죠. 그렇고 이 중기 분봉상 보면 음 요렇게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예 이 추세선대로 저항 맞고 가네요. 저항 맞고 가네. 이 추세선을 돌파해야 되네. 그죠? 돌파해야 되고 이 122평 추세 꺾였죠? 여기도 돌파해야 되고. 음. 또 자주 맞은 저항을 보면 일단은 보수적으로는 이 위가 되는데 여기 보수적으로는 요 위가 돼요. 요 위가 되고 요렇게 대충 요렇게 저항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작은 박스로 보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보면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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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 그죠? 예. 여기 저항, 이 저항, 여기 저항, 여기 저항. 그죠? 그러니까 이 저항 라인이 지금 28,500 원인데 여기 돌파가 나오고 지지가 나오면 일단은 추세 꺾인 122 평을 돌파해서 지지가 나오면 상방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여기를 돌파하면. 그죠? 지금 이것도 어때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급한 하락과 V자 반등이 나왔고 완만한 조정이에요. 근데 완만한 조정이 나왔다고 주식에 100% 없어요. 이것도 333 ABC가 나올 수 있어. 완만한 ABC. 그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살짝 이게 뭐 플랫 ABC가 나오고 다시 하락으로 ABC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항상. 항상 그런 거예요. 100%는 없어요. 그러니깐 대응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나는 완만하게 나왔기 때문에 ABC 박스가 나오면 요 구간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나 여기 저항 잡고 짧은 단타를 해 보겠다라고 들어가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전업이든 뭐 예 요 구간 자체가 인제 뭐 안 나오네. 여긴 안 나오네요. 이 수익률이 안 나와. 안 나와. 예. 이건 안 나오지만 이런 류의 분명히 해볼 수 있는 거고 항상 박스 상단을 그릴 때 뭐 파동이 나오고 고점이 나오고 저점이 나오고 이 저점에서 요 고점까지 이렇게 긋잖아요. 처음엔 여기다 그었다가 그죠? 요 고점까지 그을 수 있죠. 이렇게 그을 수도 있지만
이 짧은 단타는 이 단기적으로 자주 저항을 받았던 상단을 돌파해서 가면 요 고점, 요 저항까지는 어떤 짧은 단타가 될 수 있다. 근데 봐야죠. 몇 프로인가? 2%네. 여기까지는 3%네. 그러면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저는 어때요? 2.3% 이상 먹을 구간이 나오면 일단은 자동 매매로 가능하다. 특히나 이제 뭐 이런 대형주들은 좀 예, 비중 자체가 좀 실리는 매매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기준을 나는 3%나 3.5% 수익권이 안 나오면 안 해. 그럼 그 기준으로 하냐 마냐를 결정하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예. 자기가 익절을 내는 자기 패턴이 있잖아요. 그죠? 중요한 게 이제 자기 게 없는 게 제일 문제인 거야. 이따 얘기하고. 내가 어디서 익절하는지 대응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자동 매매를 차용해서 쓰시든 본인이 익절을 할 때 나는 뭐 2% 구간에서 50% 일단 익절을 하고 나머지는 1대1 박스 한 칸 혹은 상승 N자 목표치 1대1 혹은 대저반성 저항대 여기서 나머지 50%는 분할 익절해요. 라는 자기 매매 스타일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원칙 기준이. 그러면 그 원칙에 맞게 이 손익비가 나오나 안 나오나를 계획하고 계획을 먼저 하고 넌 계획이 있니? 계획하고 목표하랬잖아요. 매매를 하라고. 그게 뭐예요? 손절 라인 잡고 이게 간다면 목표치가 어디까지고 어디까지가 몇 프로인데 이제 가성비, 손익비를 봐야죠. 손실이 나면 짧은 손절은 뭐 1%야. 먹는 건 2%야. 그러면 2%의 오릭절하는 형태로 짧은 단타 형태로 충분히 할 수 있죠. 특히 주선사는 선물은요. 여러분들이 아직 뭐 강의 녹방 보는 걸 보면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이 어, 선물 관련해 타점 강의를 하는데 별로 안 봐요. 사람들이 끝까지 보는 사람들 별로 없고 예. 아직 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제가 일부러 데드라인을 뒀는데도 불구하고 안 봐. 안 봐. 그래서 좀 의아해하긴 해. 의아하긴 해. 근데 그건 뭐 각자 자기 선택이니까. 자기 선택이니까. 노가다가 좋으면 계속 노가다꾼 되셔요. 그럼 그 수밖에 없지 뭐. 어쨌든 그 본인 선택이고. 예. 이 선물 같은 경우는 1%, 2%가 되게 커요. 그게 이제 우리는 꾸준히 먹는 거. 제가 그때 인증하는 거 보셨잖아. 하루에 맨날 뭐 못하면 300 몇씩, 5, 600, 6, 700 맨날 하는 거 봤잖아. 그게 제가 많이 먹어서 그래요? 수익률을? 절대 아니에요. 그냥 1%, 2%. 근데 2% 먹는 게 뭐 어렵게 먹어? 여러분들 막 슈팅 찾고 타점 잡는 거 어렵죠? 선물은 어렵지 않아요. 선물 어렵지 않아. 누가 그러더만 아이 뭐 주식도 못하는데 무슨 선물이야? 거꾸로 물어볼게. 그럼 선물 해보셨어요? 해보셨겠지. 자기만의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안 어렵고의 문제는 상대적인 거야. 내 시스템이 있고 내 무기가 있고 내 시스템대로만 해서 돈이 벌리면 쉬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아이씨, 선물은 당연히 어렵고 선물하면은 망하고 선물 옵션 하면은 그거는 나의 나의 철천지 원수한테 추천하는 거예요.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서. 그죠? 예, 난이도가 있는 거는 다른 부분에 있는 거예요. 타점에 있는 게 아니고 레버리지에 있는 거고 레버리지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양방향이기 때문에 그거를 컨트롤이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뭔 말이냐면 엇박자 매매를 하면 뭔 얘기냐면 상방에서 싸다고 맞고요. 하방에서 싸다고 맞아요. 양방 싸다고 맞는다고. 그러면 시드가 뭐예요? 아무 기준도 없이 감대로 매매하면 그렇게 양방 싸다고 맞고 시드가 녹아요. 그러니까 위험하지. 당연히. 배우지도 않고 본인이 시스템도 없고 하면 당연히 위험하지. 그건 주식도 마찬가지. 뭐라고 안 뭐라 그래? 뭐라고 안 어렵겠어요. 당연히 뭐 못 모르고 하면 어렵지. 그거는 진짜 착각이에요, 착각. 왜냐면 주식도 쉽게 하는 매매 방법이 있고 선물도 되게 쉽게 하는 매매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면 그냥 선입견으로 또 본인이 실패했으면 어려운 거지 그냥. 그죠? 이해 가시죠? 응. 그래서 체계적인 방법, 패스트 트랙 누구한테 배우냐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요 역배열로 넘어갔어요. 역배열로 넘어갔고 만약에 이게 간다면 길목은 여기로 보여요. 28,500원. 500원을 보이고 저항 라인은 여기에요. 2차 저항은 여기죠. 꼬리에서 여기 운봉시가 저항 있죠. 네, 있죠. 그래서 이걸 뭐 선물 관점이 아니고 그냥 주식 관점에서 봐서는 어쨌든 자기가 익절 내는 자기 대응 시스템이 있잖아요. 어디서 팔고 어디서 팔고 그거에 맞춰서 손익비가 되면 짧게 나타라도 하는 거고 나는 시원하게 상방 뚫리면 할래.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여기 전고 돌파 여기 3250원 돌파 치지 나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매물대가 좀 없잖아. 매물대가 있긴 있지. 과거에 이제 일봉상이 있죠. 매물대가 여기 있죠. 여기에 있는데 요 중요한 요 구간까지는 아직 뭐 있으니까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갭 저항이긴 하죠. 아무튼 여기 돌파해서 여기도 저항이 있긴 한데 요런 거 감안해서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주는 게 이제 현재성 있는 그날 당일의 가이딩인 거고 프리 가이딩은 드리면 그 시점에서 한번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보통 자동 매매로 많이 하시니까 그려보고 지금 들어가도 되는 타이밍인가 아닌가를 봐야지. 파동이 밑에서부터 쳐 올랐으면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고. 예. 지금 시간이 또 한 1시간 20분 했죠. 아, 더 했나? 예. 어, 예. 다들 아침 식사는 또 하시고 하셔야 되니까, 예, 블루스카이 말씀처럼 오늘, 앞에 프리가이딩 타점이랑 이런 거는 다시 해서 내일 밤이나 새벽에 드릴게요. 근데 이제, 음, 예, 딱 요거까지. 만빛나라님, 이 던져주신 의문을 다 해결해드리진 못했어요. 근데 노하우는 설명을 드렸어. 내가 프리가이딩을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내가 직장인이면 시황이 좋을 때는 선정된 종목을 막 골라서 해도 되고, 시황이 좀 안 좋다. 그 시황 설명을 아침에 다 제가 하잖아요. 그걸 참조하시고, 그리고 기본적인 건 내가 시나리오를 쓸 수 있는 주가 위치부터 파동 패턴까지 볼 수 있는 연습이 계속 돼야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길목은 길목이어도 빼꼼 돌파하다 손절나는 경우를 최소화시켜야 결국은 돈이 누적돼서 벌리거든요. 네. 결국은 그 패스트트랙 시나리오 쓰는 능력이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어, 짧게 5분 동안 제가 그거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월천 타점 가이드 할 때 종목 선정에 대한 방법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종목 선정의 기준은 우리는 천냥봉이죠. 천냥봉이라서 강한 저항을 돌파하는 천냥봉, 일봉상 박스 돌파하는 천냥봉, 그다음에 오추전 양봉, 응? 오추전 양봉, 혹은 뭐 이게 21선 돌파 양봉일 수도 있어요. 양봉일 수도 있고. 근데 이걸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종목 선정의 기준을 뭘 할 거냐만 딱 정하는 게 좋아요. 처음에 이것도 좋고 이것도 기준이고 이것도 기준이니까 다 해. 응? 근데 다 좀씩 타점이 다르고 응? 또 달라요. 좀씩 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기준을 딱 하나만 정하는 거예요. 처음에 아리까리하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우리 주꾸미 종목 중에 결국은 제가 드리는 종목들이 이제 현재성 있는 현재 매일매일 드리는 가이딩은 이런 일봉상 천냥봉 이런 걸 보고 프리 가이딩은 이렇게 돌파가 나왔고 이 조정이 나왔다가 돌아나가는 타점을 보통 드리는 거고요. 드리는 거고 또 이게 이 주꾸미 종목 상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런 돌파가 나왔어. 나와갖고 전고 돌파를 주는 경우 있죠. 전고 돌파를 주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범주가 다양해요. 프리가이딩으로 드리는 게 단순하게는 타점으로 보면 저항 돌파 돌지 8번 타점과 박스 상단 타점 5번 타점 대부분 두 개 중에 하나거든요.
두 개 중에 하나고. 근데 이게 일봉상 어떤 종목인지를 본인이 딱 하나만 정하셔서 일단 하나 먼저 하시고. 뭐 우리 애기들 핸드폰 알람이네. 잠깐만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만빛나라님한테 조언 드리고 싶은 건, 그 유튜브에 보시면 종목 선정을 제가 막 신경질 내면서 게으르다고 막 호통치면서 한 게 있어요. 지금 말한 거랑 거의 비슷해요. 천양봉이고 혹은 둘째 양봉인데, 이런 종목들 이제 막 상승 전환한 종목들 전환을 한 거죠. 양봉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프리가이딩에 이런 종목도 있고 아닌 종목도 있는데, 그래서 기준을 종목 선정을 딱 1번, 2번, 3번 정해주시고 1번만 계속 하다가 1번 종목이 별로 없어. 그러면 2번 종목도 해보세요. 그러면서 이거를 계속 비슷한 것만 계속해서 경험을 쌓으셔야 돼. 그게 최고예요. 이 종목, 저 종목 다 해보고 막 이러면 내가 어, 전문적인 어떤 실력이 안 늘어요. 그러니까 계속 보던 걸 봐야지 내가 익숙해지면 타점은 지금은 종목은 익숙해졌는데 타점 좀 엉망이야. 타점도 조금씩 나아지고 그러다 보면 승률이 좋아지고 이렇게 하나씩 변화되는 건데, 짬뽕으로 섞으면 이게 균질화돼서 내성 실력이 늘지 않아요.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종목 선정을 하더라도 내가 기준을 갖고 뭐 딱 두 가지만 하겠다. 그럼 1번, 2번 정해요. 1번 종목인 것만 일단 먼저 하고, 그러면 딴 종목도 해야 될까 고민이 없어지잖아. 그죠? 해야 될 것만 정해지고 나머지 것들은 싹 일단 버리는 거지. 1번 종목만 해보고, 1번 종목이 몇 개 없어. 그러면 2번 종목도 추가로 해서. 그죠? 그래갖고 나머지 종목 선정 기준이 되는 건 다 빼버려. 복잡하기만 해. 그리고 실력이 안 늘어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특정한 조건 하에서 내가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핵심이야. 돈 버는 방법은 특정한 조건 안에서 똑같은 시스템으로 똑같게 해서 계속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인 거지.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고 욕심 많게 이것저것 다 하고 막 이거는 돼지야, 돼지. 근데 돼지가 살이 빼짝 꼬라갖고 이제 아사 직전에 돼지야. 왜? 욕심만 많지 먹지 못해. 먹고 다 토하니까. 결국은 죽기 직전, 아사 직전까지 가는 거죠. 빼짝 마른 아사 직전에 돼지가 되지 마시고 딱 내 기준만 정해서 그것만 하시면 돼. 욕심 버리고. 그러면 사람마다 기준 시간은 다르지만 반드시 갈 수 있어요. 일단 타점은 해결이 돼. 그렇게 되면 종목 선정과 타점은 해결이 돼. 이제 그 이후에 리스크 관리나 비중 관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점차 배워가시면 되시고, 이따 주선사 할 거고. 예. 오늘 대표적으로 추적 종목만 좀 봤어요. 어떤 식으로 제가 종목을 시나리오 쓰고 하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중요 저항대를 주는지, 그렇죠? 그리고 시나리오도 있다라는 거. 이게 올라갈 수 있지만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은 현재성, 타이밍을 맞춰서 이제 프리가이딩을 하시는 게 좋고, 시황이 그냥 좋으면 그냥 걸어놓으면 돼요. 돈이 지천에 깔리는 날이 있거든요. 그때는 막 걸어놔도 막 벌려. 근데 시황이 좀 아리까리하고 안 좋은 날은 프리가이딩이 안 먹혀요. 왜? 종목이 힘을 못 쓰니까. 재수 없으면 빼꼼 돌파로 손절 난다니까. 예, 그래서 저는 뭐 내일 간다라고 해서 프리가이딩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니다. 이게 이번 주에 돌아 나가면 여기를 꼭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킵해놨다가 간신종으로 롤링하다가 딱 타이밍이 오면 사셔라. 그래서 이렇게 간신 종목의 전략도 드리는 거고 가격대도 드리는 거예요. 예. 월요일 날 다 간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예, 뭐 그런 날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날 갑자기 또 슈팅 나와서 시황 좋아서 막 다 슈팅 나오는 날도 있고, 그런 거죠. 음. 예, 그러면은 우리가 또 아침 식사는 하고 주선사는 하셔야 되니까, 9시에 다시 시작하고요. 다시 시작하고, 만빛나라님 개인 톡으로요. 오늘 한 거 좀 부족했다. 좀 종목 선정이나 이런 것들은 일단 유튜브 얼마 전에 올린 거예요. 7편인가? 예, 월천 타점 가이드 올려놓은 거. 동영상 리스트 보면 있고요. 예, 만약에 이게 조금 더 디테일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나 혹은 다다음 주나 또 새벽에 또 해서 좀 더 보충을 시켜드릴게요. 예.
음. 뭐 안 물어봐도 해주는 게 좋겠죠? 뭘 또 물어보라 그래. 미안스러워서 좀 부족한데요 하시겠어? 그죠? 아 눈치 없어 사무장 그지? 예. 알았어요. 다다음 주든 좀 보충을 할게요. 보충을 할게요. 예, 예. 보충을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아침 프리가이딩 관련된 종목 선정과 프리가이딩 선정 방법, 가이딩 따라오는 방법 이런 것들은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